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그동안 이 재건축 투자가 진입하기가 선뜻 나서지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이것이 통과가 되면 내가 그곳에 몸테크를 꼭 해야 되니까요. 무려 2년이 넘는 시간을. 자, 바로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을 받기 위해선 해당 단지에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되는 이 요건 강화 아니었습니다. 자, 이게 야당의 반대 때문에 이게 통과가 안 됐었죠. 통과가 안 되고 여러 단지에 영향은 미치고 있는, 이미 이게 언젠간 통과될 거라고 생각을 시장에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영향점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폐기 수순을 결국 밟게 되었습니다. 왜 이게 폐기 수순을 밟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폐기됨과 동시에 부동산 시장엔 어떤 또 기류가 돌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하단에 멤버십 가입해주시면 놀라운 부동산 전용 강의까지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요건, 이게 이제 작년에 나왔던 거잖아요. 2020년 6월 17일 6.17 대책에서 가장 강력한 충격적인 그러한 규제였는데, 이게 결국 통과 안 되고 결국 폐기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로 돌아가 보면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놀라운 부동산 채널에 6.17 대책 누구보다 빠르게 제가 전해드리면서 시장에 이것이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때 당시 2020년 당시만 해도 재건축 싸다는 얘기를 제가 정말 많이 했습니다. 신축 강세로 그동안 실거주장이었기 때문에 가다가 재건축 가격이랑 신축 가격이랑 이 갭이나 이런 전세 가격이나 확인을 했을 때 너무 저렴하게 판단이 됐었고, 그래서 많은 지역들 얘기도 했었죠. 지금에 와서야 이제 보궐선거도 지나고 가격이 많이 올랐긴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재건축 그 시장이 지금 유일한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굉장히 저렴해 보인다라는 얘기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6.17 대책이 나오니까 또 이때가 기회다.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의 장치다라고 말했던 부분이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게 되지는 않는 상황이죠. 수요 감소 영향은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떻게 내용 연수가 30년, 40년 된 아파트에 2년을 사는 것이, 나는 돈이 없는 게 아닌데 어떻게 선뜻 이사를 갈 수 있겠습니까?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리스크 때문에 그냥 이것을 택하지 않고 다른 투자처로 공략을 했던 그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재건축이 아닌 재개발로 유입이 많이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개발의 그 프리미엄 자체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서 지금 뭐 10억대 넘는 프리미엄을 가진 지역이 굉장히 많아졌죠. 자, 재건축이 그만큼 위축되고 재개발 시장에 많은 자본이 들어갔다. 그 요인 중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시장이 굉장히 저렴하네요라고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자, 이 그 요건, 몸테크 요건, 몸테크 요건이 폐기가 되면서 시장에 반드시 변화의 기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잠시 뒤에 하도록 하고요. 자, 이 재건축 조합원의 그 해당 단지 이 분양권 받으려면 2년 실거주 요건 자세히 보면, 이게 이제 규제 지역 내에서도 투기과열지구 내에 조합원 아파트 분양 받으려면 그 단지 2년 이상 실거주 의무였거든요. 근데 이게 그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논란이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논란의 여러 가지 이유를 바탕으로 야당은 계속적으로 반대를 해왔고요. 지연됐어요. 지연되다가 결국에 이번에 그 정비법 개정에서 이 안건에서 빠졌거든요. 빠졌고, 그동안 정부가 이 한 가지 뭐 한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했었어요. 뭐 빠진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규제 중에 정말 최초로 철회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몇 가지 이유가 뭘까 살펴보면, 왜 짬이 됐을까 보면, 이게 이제 실거주 의무화가 되면은 결국 거기에서 2년 이상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 3, 40년 된 그 아파트에. 자, 근데 그 아파트에, 이렇게 30년, 40년 된 아파트에 누가 살겠습니까? 일부 지역의 이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 신축 빌라보다도 전세가가 낮거든요. 그러니까 좀 임차인 중에서도 좀 열악한 환경에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의 이 주택들을 어떻게 보면은 없애버리는 하나의 또 규제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반작용이 있는 거죠. 작용점이 있으면 반작용도 있다. 그러니까 부작용들. 그래서
이게 부딪히는 부분인 거예요. 실거주 의무화를 해버리면 임차인들의 주거 불안이 더욱더 가중될 수 있는 요인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거 외에도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지금 추진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살을 주고 뼈를 취한다 이런 전략일 수도 있어요. 이게 최근에 이제 나오게 된 이제 서울시하고 같이 이제 협력해서 가는 관계에서 재건축 조합원, 재개발도 마찬가지지만 재건축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강화를 지금 추진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끝까지 지켜봐야겠지만 이 개정이 돼서 시행까지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이 조합원 지위 양도 지금 서울 재개발하고 재건축 다르지만 이제 재개발은 관리처분 그리고 재건축은 조합설립이잖아요. 근데 이제 안전진단으로 좀 땡겨가지고 그 사이 구간 어느 때라도 이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그리고 국토부 장관이 얘기하면 무조건 정해지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게 이미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더 땡기는 게. 이렇게 되면은 이 매수를 선택하는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더 커지는 거거든요. 사업이 장기화되는 것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추진 중인 거고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 다 얘기는 해드렸으니까 제 이전 영상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미 규제가 진행 중인 게 중첩된 게 있다. 이 얘기가 나왔어요.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제. 예.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서울의 강남 일대 중요 지역 그리고 송파에도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여있죠. 이런 경우에는 실입주만 허락받고 들어가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입주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미 실거주 요건이 있다. 신규 매수의 경우에는 이게 중복되는 거니까 굳이 이것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가 좀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선 이 세 가지 이유가 크게 작용하고 또 야당의 반대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모두 종합돼서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내년 대선이잖아요. 여기서 또 뭐 통과시키고 규제 통과시키면 좋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미 있으니까 다른 거를 좀 더 추진하는데 속도를 주고 반대를 없애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참골단일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분양권의 그 거주 요건, 617의 거주 요건은 재건축 사업의 속도만 올려놓고 오히려 이제 가격만 올려놨다라고 평가를 받는 획이 절차를 밟고 있는 정책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실거주 2년 요건을 나오기 전에 통과되기 이전에 미리 우리가 사업 속도를 올리자고 하는 현장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압구정도 굉장히 빨리 갔고 그 외지역도 재건축 단지의 경우에는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속도를 낸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속도를 낼수록 어떻게 됩니까? 속도가 한 절차 가다 보면 재건축, 재개발 다 절차 사업입니다. 절차마다 프리미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가격만 많이 올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아무 일도 없듯이 또 지나가게 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동안 있던 게 없어지면 이연 수요는 반드시 폭발합니다. 자, 코로나가 심했다가 또 안심할 때 소비가 폭발하듯이 다시 폭발하게 돼 있습니다. 못 사게 했으니까. 그동안 그것 때문에 걸려서 못 샀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풍선 효과로 재개발로 수요자들이 많이 갔고 근데 다시 이게 풀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개발은 이미 비싸져 있고 그나마 덜 올랐다고 평가되는 시장으로 돈은 다시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설픈 정책은 부작용만 남게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제 토지거래 허가 적용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2년 실거주 요건 이 리스크가 해소가 됐어요. 재건축에 대한 실거주 요건 분양권 받기 위해서 2년 이상 실거주의 요건이 리스크 해소로 다가오니까 재건축이 싸 보이는 거고 그러면서 이연 수요가 폭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어떻게든지 가격은 오를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리스크 해소, 이연 투자 수요가 붙게 될 거다. 재건축 시장에. 특히 어디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아닌 지역. 그 중에서도 한강변 위치하고 있는 재건축. 그리고 뭐 송파 지역, 강동 지역 이렇게 좀 상위 입지에 나란히 있는 지역들 이런데 이 재건축들 보면은 아직 10억 안 되는 단지들이 있어요. 극초기 단계에 있는 이제 뭐 동이 걷고 있는 단지도 있고요. 그런데 보면은 10억도 안 되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 수요자는 또 붙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 재건축의 큰 걸림돌이라고 여겨졌던 이 분양권 받기 위해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됐던 안건이 철회됨에 따라, 거기에 따라 어떤 시장의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발빠른 분들은 오늘 벌써 또 움직이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세가 급등, 이 현재 가치, 인플레이션의 방어의 유일한 길은 매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흥미롭고 즐거운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넓부였고요.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멤버십 가입해주시면 최근 바로 저번 주에 제가 멤버십 영상 올렸거든요. 거기에 보면 제가 평택 지역에 단지 몇 군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 꼭 한번 시청해 주시면 또 공부도 되고 임장 가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다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